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문재인과 김정숙의 호주 여행의 번질이 터졌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러면 그렇지 임기가 얼마나 남았다고 호주 여행을 갔다 온 김정숙과 문재인에 대한 질타. 동아일보의 김순덕 대기자는 참 공교로운 대통령의 호주 국빈 방문이라는 칼럼에서 무엇이라고 꼭 집었느냐. 문재인과 김정숙 이렇게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국에 호주 여행 갔다 와도 되는 겁니까? 문재인과 김정숙이가 대한민국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호주 여행을 갔다 온 그 소감을 그야말로 육하원칙에 근거해 그 호주 소식과 근처에 기초해서 아예 문재인과 김정숙이를 들여밟는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김순덕 동아일보 대기자는 그전에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대한민국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이재명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어떻게 된다? 문재인보다 10배, 100배, 1000배나 더 한심한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아예 폭망시킬 거라고 얼마 전에 이 칼럼 썼었죠. 이번에도 김순덕 대기자는 우리 국민들에게 문재인과 김정숙이의 그 민낯에서 뭘 잘 봐야 한다. 투표 잘 해야 한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살려주신 정성산 감독,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고. 자, 제목도 굉장히 날카롭죠. 김순덕의 도발. 참 공교로운 대통령의 호주 국빈 방문. 생각지 않았거나 뜻하지 않았던 사실이나 사건과 우연히 마주치게 돼 기이하다고 할 만하다.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공교롭다의 낱말풀이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호주 국빈 방문이 참 공교롭다고 본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해 민심이 흉흉한 시기다. 청와대 홈페이지엔 앞으로 4주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는 특별 방안 방역 대책의 성공에 K방역의 성패가 걸려 있다는 각오로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호주 ABC 방송은 그 나라 정부 고위 관료자들이 오미크론 창궐로 인한 세계적 불확실성 때문에 한국 대통령 방문을 연기하는 것을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니까 호주도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이 적잖이 부담스러웠던 거다. 청와대는 코로나 발발 이후 호주가 맞는 첫 국빈 방문이라고 자랑하듯 발표했지만 그게 과연 자랑할 일이었나 싶다. 또한 문 대통령이 6월 오스트리아, 스페인 국빈 방문과 비교해보면 확연히 다르다. 그때는 왕궁에서 수십 명의 귀빈들을 초청해 오케스트라 공연과 함께 호화 찬란한 국빈 만찬이 진행되었다. 문 대통령 부부는 13일 데이비드 헐리 연방 총독 내외와 국빈 오찬을, 14일 스콧 모리슨 총리 내외와 국빈 만찬을 했을 뿐이다. 단출하게. 그럼에도 호주 방문이 강행된 것을 호주의 ABC 방송은 모리슨 총리의 뜻이라고 했다. 호주로선 지금 이 시기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인 한국 대통령의 지지가 절실했다는 분석이다. 심지어 내년 3월이면 5년 임기를 마치는 3월은 대선인데 잘못 알고 쓴 듯. 문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염려 없이 호주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외교적 자유를 갖고 방문할 수 있다고 했다. 호주가 어떤 나라인가? 최근 들어 대만 빼고 중국의 가장 직방으로 당하는 나라가 호주다. 표면적 이유는 코로나였다. 호주는 작년 4월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 국제조사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이 발원지라는 속뜻이 있음은 물론이다. 중국은 전방위 무역 보복을 자행했다. 우리도 당해봐서 아는 일이다.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문재인의 동상이몽. 호주는 우리처럼 가만히 있지 않았다. 작년 여름 쿼드
미국, 일본, 인도, 호주 협의체에 이어 올해 9월 미국, 영국과 함께 중국과 맞서는 3국 안보 협의에 나선 것이다. 그리고 이번 13일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모리스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3국 안보협회 쿼드나 기타에 대해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 점에 감사한다. 우리 대통령을 은근하게 실은 강하게 끌어당겼다. 영내에서 주권을 훼손받고 있는 경우가 있고 중국을 겨냥한 소리다. 그런 경우에는 파트너십을 형성해 영내에 있는 국가들의 주권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중국의 속수무책으로 당할 게 아니라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를 함께하는 국가들이 연대해야 한다는 국가 지도자의 의지가 끌어넘치는 발언이다. 안타깝게도 모리스는 문 대통령을 잘못 알고 있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말한 것이다. 베이징 올림픽에 대해 외교적 보이콧을 미국으로부터 권유받은 바 없고 한국 정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중국이 만세 부르게 만들고 초청국과 동맹국을 실망시키는 발언이다. 누가 했다? 문재인이가 했다. 자유와 안정은 타협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이 14일 호주 제1야당인 노동당 앤서니 노만 알바니스 대표를 접견한 것도 참 공교롭다. 호주는 노동당 정부가 집권하던 2010년 초반까지 문 정부 못지않게 친중 정권이었다. 문제는 중국이 호주 정재계 학계 언론까지 조용하게 침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반중 감정이 늘고 정권까지 교체됐다는 데 있다.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 근원지 국제조사 발표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문 대통령이 노동당 대표에게 정전선언은 정전체제를 공고히 평화체계로 바꾸기 위한 첫걸음이며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굳건한 지지와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면 위험하다. 모르고 말했다면 안타까울 따름이다. 차라리 한반도와 관련해 이렇게 말한 모리슨 총리가 훨씬 고맙고 든든하다. 타협해선 안 되는 것이 있다. 바로 자유와 안정을 한반도에 구축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을 추진한답시고 지나치게 중국이나 북한을 고려해 타협을 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천만다행히도 우리에게 대통령을 교체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때까지 우리는 코로나도 이겨내고 종전선언도 막아내야 한다. 무슨 수를 쓰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문재인이가 이번에 호주 여행은 결국은 호주의 친중국 야당과 함께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기에 갔다는 이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의 일갈. 어쩐지 왜 호주 여행 갔나 했더니 중국몽을 완성시키기 위해 호주의 야당 대표에게 종전선언 지지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간 문재인과 김정숙. 끝까지 문재인, 김정은 대변인 역할, 중국 공산당 시진핑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문재인. 왜 우리가 문재인과 궤를 같이 하는 이재명이를 낙선시켜야 하는지 김순덕 동아일보 대기자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대통령을 교체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때까지 우리는 코로나도 이겨내고 종전선언도 막아내야 한다. 무슨 수를 쓰든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멸공.